네, 행복 경영과 함께하는 웰다잉 인문학 강의하게 되는 박상화 강사입니다. 오늘의 부제는 소통과 화합으로 아모르 파티하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건 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 그리고 내 자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댁에 계시는 배우자님들 잘 소통하고 사십니까? 아마 마음대로 안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랬구나, 그랬겠지, 그러려니 하시며 사시면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죠. 그런데 배우자는 바꿀 수 없어도 누구는 바꿀 수 있나요?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혹시 나 자신은 리액션을 잘 하시는 분인가요? 강사인 저는 리액션 잘합니다. 혹시 저한테 축하의 말씀을 건네주시잖아요. 나 생일이야. 그러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생일이야. 우와! 좋으시겠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잘하셨다. 그러면 이야, 이런 걸 잘합니다. 와우, 이런 걸. 왜냐하면 제가 행복소통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감의 리액션을 잘 해주는 걸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다 보니 좋은 건 제 주위에 많은 분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방청객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항상 리액션을 좀 표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웰다잉 인문학을 지금 함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웰다잉 하면 생각나는 시가 귀천입니다. 천상병 시인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밝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귀천이라는 시기에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인생 소풍처럼 잘 살다 가노라 라는 시기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꽤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쓰셨을까? 시인님의 감성과 생각이 고스란히 이 시에 옮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처럼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소풍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풍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소풍은 가기 전에 어떻죠? 설레이고 가슴 두근거리고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소풍 가면 어떠나요? 맨날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던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얘기도 잘할 수 있고 장기자랑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즐거웠던 게 뭐냐면 맛있는 도시락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김밥, 사이다 이게 참 좋은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갈 때 기다리는 큰 즐거움의 하나였습니다. 친구들과 설레이게 기다려서 함께 음악 틀고 열심히 소풍 장소 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시고 오시나요? 청소와 정리정돈 마무리를 하고 옵니다. 천상병 시인님의 귀천의 시키처럼 이렇게 즐겁게 소풍처럼 살고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 그리고 후회 없이 인사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웰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시연 박사님의 명언처럼, 세로토닌 박사님이라고 하시죠? 이 이시연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걸어다니다 죽자, 건강할 때 건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말년에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내 의식도 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면역관리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꼭 해주시고, 운동 꼭 해주시고, 좋은 식습관 가져주시고요.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3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신, 마음, 몸이 전부 다 건강하시게 항상 유지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연초에 제가 모 기관에 가서 새해 소망이 무엇이세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건강한 거요. 행복한 거요. 이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복해지려고는 노력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이나 목적을 스스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2014년 기준으로 OECD 56개 국가 중에 54위를 하는 행복 지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인생이 점점 즐거운가라는 부분에서는 한국은 35%, 중국은 77%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많이 드느냐라고 했던 부분에 한국이 가장 돈이 많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지출을 해야지 행복한 거죠. 제가 어제 모 기관에 가서 강의하는데 선생님은 어떨 때 힐링이 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돈 쓸 때요.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 획득할 수 있는 적정한 돈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욕심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불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잘 살아가시는 게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는 거죠.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도 뭐죠?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와 축하한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촌은 땅 샀는데 나는 못 샀네. 그렇게 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일 수밖에 없죠. 비교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점점 이제 약해지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은 없고 이룬 것은 없고 그리고 약해지고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좀 한탄스럽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났으면 언제나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나하고 죽음하고는 멀리 있는 것처럼,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삶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열심히만 삽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는 명제가 확실해지면 오늘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의미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메멘토 모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우와,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라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되게 많이 한 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50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병상에서 너무 열심히만 살았구나. 나를 챙겨주고 돌아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유일하게 당신은 췌장암이지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새 삶을 8년이나 더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8년을 더 부여받은 삶을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시간은 유한하지만 시간은 무한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티브 잡스는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주어진 삶을 참 의미 있게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나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나에게도 불치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음이 닥쳐왔을 때 정말 의연하고 무던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루하루 행복 가득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100세 시대에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은퇴 설계의 4대 영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크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사용하고 갖추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몸에 대한 건강, 마음에 대한 건강, 정신에 대한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육체적인 부분은 건강검진과 운동을 통해서 관리해 주시고, 정서적인 부분은 음악과 산책과 운동과 여행과 독서와 이런 부분들로 정신과 멘탈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되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무척이나 힘들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참 보람 있고 가치 있다라고 느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그 사람 때문에 치유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말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서 필수 조건은요,
적당한 돈과 그리고 건강, 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은퇴 설계로 보시자면 사람은 대인관계에 속합니다. 일은 여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령에 따라서 이 4대 영역을 잘 갖추고 가꾸면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돈, 건강, 일, 사람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을 모르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진한행영난입니다. 안다는 것이 곧 실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어렵대요. 실제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운동하면서 살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씀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진한행영난을 꼭 머리에 생각을 하셔서 맞아! 저도 고쳐야 될 점이 운동하자를 좀 많이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 효능이나 효과는 알고 있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잘 안 해요. 다시 나가서 운동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홈트도 유행하는데 또 홈트레이닝을 하느냐? 안 하고 그냥 쉽니다.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강사도 운동을 꼭 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아서 진한행영난을 다시금 동기부여로 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리학적 용어로요, 타인의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타인의 욕구에 민감합니다.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기분이 어떤지 이런 부분, 인상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챙기고 그 타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챙기시는데요. 중요한 건 타인의 칭찬과 인정도 기분이 좋지만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아서 나하고의 소통, 표현, 친밀감, 존중, 인정 이런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항상 나를 좀 알아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머, 내가 이거 음식 했는데 가족들이 맛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서운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냥 나는 음식을 해준 것만으로도 가족을 위해서 음식도 잘해주고 잘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자기 인정, 자기 존중이 되는 거라서 훨씬 힐링 에너지를 완충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 자기 경영 먼저 채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다 보면 예쁘다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곱다, 잘했다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쁘다라고 말씀드린 거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늙어서 뭐가 이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어떻게 해요? 난데 쑥스럽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꼭 해주세요. 힘든 날은 더 해주세요. 힘들고 지친 날
머리 한번 이렇게 강사인 저도 쓰다듬은 적 있습니다. 거의 한 800km가 넘는 거리를 강의를 하고 왕복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심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수고했다, 애썼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한번 쓱 쓰다듬어 줬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라는 마음이 눈물 속에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식당에 가서 물 주세요 하면 셀프입니다. 직접 가져다 주세요 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위로를 스스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도 좀 고맙다라고 해주세요. 사랑한다, 귀하다 라는 말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니까 저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자존감은요, 자아 존중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근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래요. 멋있지 않나요? 와, 대단하다. 이런 것도 잘하네. 대박이야. 라는 걸 스스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행복 지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위로와 칭찬을 셀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와, 새로운 날 시작이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자 라고 안아주고 챙겨준다면 훨씬 더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뇌는 오전에 가장 부정적이래요. 그런데 아침에 긍정적으로 깨워주실 수만 있다면 그날 모든 하루를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유, 또 오늘이 시작됐다 라고 일어난다면 마이너스 에너지가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스스로 잘 이끌어주는 삶을, 행복 경영을, 자기 경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중요한 거는 아주 쉽게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를,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타인한테 좋은 말을 해주시면 된대요. 네. 그리고 칭찬을 좀 해주시면 된대요. 그러면 칭찬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 수치가 올라가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행복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강사 초보 시절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리더님이 계십니다. 강사님은 성공할 거예요. 강사님은 크게 되실 분입니다. 그 모 리더님께서 앞날을 예견하셨는지 아니면 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자 그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저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서 그래, 맞아, 나 성공할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나 큰 사람이야. 라는 선순환의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 수치를, 행복 지수를 올리는 것, 그거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리더님이 돼주시면 된다고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 내용은요,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손잡아 주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한다고 힘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일으켜 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목마르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병 챙겨주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 건네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또 느끼고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표현에 서투르고 또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마워, 사랑해, 덕분이야 라는 말들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들 하십니다. 척 보면 알지. 꼭 말을 해서 아냐? 라는 말도 하시고요. 쿵 하면 짝이지. 라는 말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생각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로도 표현해 주시고요. 비언어적 메시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언어적 메시지로 활짝 웃어준다는 거, 그리고 눈을 맞춰주시면서 지금 열렬히 내가 응원하고 있어요 라는 끄덕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셔야지 안다는 거죠. 표현 안 하시면 잘 모른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나부터 먼저 챙겨주셔라. 나한테 먼저 표현해 주셔서 내 에너지가 완충되실 때, 그럴 때 또 타인한테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어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한테 고마워, 사랑해, 대단해 라는 말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생존에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뭔가요? 먹는 거, 배설하는 거, 잠자는 것, 이런 것들, 생존에 대한 욕구, 이걸 서바이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윌리엄 글래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부분, 네 가지를 더했는데 이건 심리적인 욕구입니다. 사랑과 소속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힘, 파워라는 거는요,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미있는, 펀한 삶을 살아가는 심리학적 욕구 4가지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단계설과 약간의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시려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행복하게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는 부분을 저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펀 리더십. 나를 즐겁게 이끌어주고 만들어주는 리더십. 이 부분을 잘 하시려면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계속 웃고 다니거든요. 직업이 웃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인상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보람됩니다. 잘
잘 웃고 다니는 직업인데 표정을 딱 봤는데 안 좋아요. 그러면 제 강연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잘 웃고 다니다 보니 저의 회복 탄력성이 좋더라고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다시 탄성이 돌아오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탄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다가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잘 웃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강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하신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자꾸 잘 웃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기 하늘을 보고 하늘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웃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람 한전에도 상큼해 신선하다 라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항상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한국 시니어 TV에 온다고 저렇게 초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시니어 TV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행복 경영과 더불어 웰다잉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어서 초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시니어 TV에서 하는 웰다잉 인문학 강의도 저도 시청자가 되어서 많이 봤습니다. 공부한 사람만이 느끼고 또 아는 사람만이 실천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삶, 가꾸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공은 꼭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책을 2페이지를 더 읽으셨으면 성장이자 성공입니다. 오늘 2000보를 걸었는데 내일 5000보를 걷는다면 그것 또한 성장이자 성공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장,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행복한 일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삶을 행복으로 경영하시는 것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 어머 선생님 귀하시니까 오늘 제가 행복을 선물해 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제가 기쁨 드릴게요. 잠시는 가능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고 실천하시며 경영하시는 거는 내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이 어떤지를, 몸이 어떤지를 잘 살피셔서 적재적소에 삶을 행복으로 경영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때 변하지 말고 미리 변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왜 가끔 가다가 아버님이 무뚝뚝하신데 꽃을 선물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네 아버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안 하던 짓을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여보 사랑해 이 말보다 살아있을 때 매일매일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마음의 근육도 훈련을 하면 탄탄해지고 튼튼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활 속에 그렇다면 표현 소통법,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많이 하는 말, 미안해, 사랑해, 감사해, 훌륭해, 대단해, 고마워, 멋있어. 이런 말들을 자꾸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좀 웃어주세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분은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유연하게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꼭꼭 매년 이루시면서 동그라미, 오케이 이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떠나고 싶으시면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꼭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언젠가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이런 말 하셨다면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실천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카르페 디엠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아모르 파티는요,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주어진 나의 삶, 나의 일상 모두 운명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메멘토 모리를 항상 마음에 난 죽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즐겁게 그리고 운명을 즐기면서 후회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 우리 뇌도 건강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뇌가 건강해야지 절대 걸리기 싫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실 수 있죠. 반대로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 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씨도 많이 쓰고 그리고 걷기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인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것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을 대단히 사람과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 속에서 또 잘 적응해 왔잖아요. 네. 변화를 인정하고 또 변화 속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잘했다라고 또 칭찬해 주시면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과 격려는 타인한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나? 나부터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소통과 그리고 인정, 존중, 화합, 공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살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 4가지만 지키시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즐겁게 살아가시려면 취미 생활을 해주세요. 젊어지게 살아가시려면, 젊게 사시려면 운동을 해주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많이 웃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모든 것을 사랑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뻔한 얘기 같으시지만 잘 안 됩니다. 이 뻔한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로 만들어주시는 매일매일을 습관처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 시인님의 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인생이랑 같아서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대추도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리고 나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아 강사였습니다.